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아이템 제목은요. 이 나란히 50% 삭감, 이 대통령실 입장 없다입니다. 예산안 얘긴데요.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합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룰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에 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지만은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또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은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되게 돼서 네, 이 법정 처리 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애초에 이 회의 원래 6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9시 그리고 밤 10시로 점점 더 개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이 기재부에서 시트지 정리를 하고 컴퓨터에서 이 숫자들이 맞는지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컴퓨터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주요 쟁점별 여야의 손익 계산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이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자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첨예하게 맞섰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서로 한 발씩 좀 양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도 정부 안에서 50% 반이 삭감됐고 네.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 이건 이 대표가 미는 거죠. 이 야당 안에서 50% 삭감됐습니다. 나란히 반씩 깎였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관련 얘기도 저희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건지도 뭐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측 대표자가 경제부총리인데 정액 동의 여부에 관해서 경제부총리가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 정부 내 협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 감액안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뭔지? 50% 감액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를 관철을 못해서 받아들인 거죠. 지역 화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철학과 안 맞아서 하다가 이제 더 기간을 더 넘겨서 준예산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타협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준예산에 갈 수 없으니까 정치 철학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좀 타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처럼 조금씩 좀 양보를 해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타결이 결국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정말 준예산인 걸까요? 좀 앞선 상황들을 보면은 네. 야당은 중재안 수용을 받겠다라고 재차 밝혔기 때문에 사실 키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윤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이후에 예산안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여야 잠정 합의안을 들고 대통령실을 찾고 이후에 오후 3시에 비공개 회동에서 이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결국 그렇다면 저희가 어제 조금 방송에서 다뤘지만 네. 이 국민의힘의 약간 협상력은 대통령실에서 쥐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이 예산안 이 타결이 된 게 윤심이다라고 보기에는 민주수 기자. 네. 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예산안 합의안이
이게 썩 탐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여야 합의안이 나온 이후에 네. 오늘까지도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합의안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이 여야 합의안은 존중하지만 아쉽다 이런 네.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국민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이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반토막 나는 등 이 윤 정부 핵심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그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대통령실은 뭐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타결이 됐다는 건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이 윤심을 좀 설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몇 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예산안 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예산 중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랄지 아니면 현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방향, 혁신 이런 거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때 일반적인 예산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그 정책과 관련돼서 양해를 해야지 여당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어떤 원내대표 입지가 네.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법인세를 비롯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이랄지 아니면 뭐 경찰국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지 못할 망정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치를 많이 해본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이 좀 설득을 하고 정치란 이런 것이고 또 추후에 또 뭐 일단 50%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또 다시 100%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되게 본인의 소신 그런 게 너무 강해서 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의 힘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뭐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뭐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예산 사태는 확실하게 좀 막았습니다. 근데 예산안 말고 또 다른 또 꺼야 될 불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사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처럼 일몰제라고 하죠. 올해가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전체 예산안 통과시키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일몰이 될 예정인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굵직한 이슈들 이 다음 주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지금부터 이제 또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문제 등 이제 여야가 합의를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연말에도 이런 살얼음판 전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사실 예산안을 두고 합의는 했지만은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7,05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처리가 늦어졌다. 네. 예산이 많이 오래 끌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본인이 민생 예산 상당 부분을 관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지연 처리 책임을 좀 여야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 뭐 예산안이나 뭐 남아있는 뭐 일몰 법안 등등은 여야의 지금 대결인 건데 그런데 여당과 언론 쪽이랑도 또 약간의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어제 국민의힘에서 저희도 받았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이 보수 참칭 패널 말고 다른 패널을 섭외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공문을 좀 바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네.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달라라고 보냈는데요. 네. 이 보수 몫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 필요하다면 패널 선정에 당이 협조하겠다라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 끝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네. 이 정진석 비대위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 진보 패널 간의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방송사들의 패널 구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형식상의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요. 네. 네, 선거 때는 자유를 강조해놓고 이 패널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박탈한다라며 저격을 했는데 이런 논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나서서 싹 갈아치울 것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선 고민정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패널이 마음에 안 든다며 패널 선정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수준 낮은 언론관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보다도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보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더욱 가관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공문을 저희 방송사가 받긴 했습니다만 이 직접적인 또 영향을 받는 건 사실 패널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좀 공문이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러실까요? 저는 뭐 신경이 안 쓰이죠. 예, 진정한 보수 패널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이게 최근에 이게 논란이 불거진 게 네. 이를테면 당신 100%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다 나와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당신 100% 할 수 있다. 제가 뭐 KBS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저를 보수 패널로 중용해 주십시오. 이게 농담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라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중도 성향에 좀 가까운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당신 100%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균형을 하나씩 일일이 다 맞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 미국, 영국, 뭐 유럽연합 이런 데서 진보든 보수든 공문 보내가지고 패널 균형 맞춰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도 있고 네. 시장 원리도 있어요. 사실 패널들은 사실은 거의 자영업자라서 네. 정말 본인이 잘하면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인기가 있는 거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그러면 친윤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분들을 많이 키우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섭외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실력을 좀 키우시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아마 지금 타겟인 것 같아요. 네. 다 카운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40개가 넘는다. 이거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언론 탄압의 어떤 소지처럼 언론 탄압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좀 폭넓게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좀 원칙에 맞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자칫 언론 탄압이란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